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격국론이죠. 격국론의 주가 되는 자평진전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5권까지 왔습니다. 논걸럭 월겁 치운론이란 5권이에요. 5권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외격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제1논용신이라고 하면서 이 자평진전 권 2를 끌고 온 걸 끌고 왔어요. 이거 벌써 두 번째일 겁니다. 왜 이걸 끌고 왔는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격국론의 자평진전이라고 그러죠. 또 자평진전은 격국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권에 보면요, 논용신부터 나와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2권에 있는, 이게 아주 제일 먼저 입문서는 1권이에요. 이거 뭐 탈이가 나네. 입문서는 1권에 있습니다. 1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문서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논, 식간 12지, 또 식간 방위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논, 음양생사, 음과 양, 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권이 이제 이걸 총서라고 하죠. 명리학을, 남의 사주를 풀기 위해서, 사주를 알려면 이런 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십간, 천간, 지지, 이렇게 음양, 오행, 생사, 생극재화 이런 걸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1권이고요. 자, 이 정도 트레이닝이 됐으면 2권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주가 뭐냐라고 하면, 이 책은 격국론을 가리키는 책이다. 그러니까 2권서부터는 자, 입문이 됐으니까 격국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논용신이라고 떡하니 나옵니다. 아니, 격국을 얘기해야지 왜 용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신과 격에 대한 헷갈림, 후학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용신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적천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적천수에선 용신부터 잡으니까요. 근데 적천수도요, 용신부터 잡지 않아요. 사실은 첫 번째 천도, 인도, 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천도, 인도, 지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절대 천도, 인도, 지도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적천수에서는 천도, 인도, 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뭐든지 입문을 하는 데는 개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너 사주를 알라고 그래? 그럼 적천수에서 뭐를 알아라? 천도, 인도, 지도를 알고 그 다음에 지명, 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격국론에서는 자평진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식간 12지, 원령 분야. 여기는 원령 분야도 없어요. 적천수에서는요. 원률 분야. 여기 적천수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천수 천미가 아니라 징의를 지은 설하고는요, 적천수 징의에다가요, 원률 분야도 이 뒤에다 넣어놨어요. 뒤쪽에다가요. 그러면 안 되죠. 적천수라는 것은요, 사주팔자를 어느 정도 안다, 네가. 그러니까 천도, 인도, 지도를 알아라. 그 다음에 지명장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적천수라는 걸 강의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5권까지 내려와서, 자평진전 5권까지 내려와 갖고 왜 2권을 2권 거를 왜 끌고 왔냐 라고 하면, 이 격 때문에 끌고 왔어요.
과연 자평진전의 격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격소리를 안 하시고요. 예, 심여점 선생이 용신 소리를 하십니다. 용신. 예, 이거네. 그러니까 초입자들이 아니 격을 찾으러 왔는데, 격을 배우러 왔는데 왜 용신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용신이 곧 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불친절하게도 그냥 써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여첨 선생이 바로 앞에 있다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격국만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팔자 용신이 뭐다? 라고 하면 아니죠. 격을 좀 배우러 왔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팔자의 격을 찾는 방법. 왜? 자평진자는 격이니까요. 용신자를 없애버리고요. 팔자의 격을 찾는 방법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라. 전부 원령.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전구 원령인데 일관과 일관과 배 짝을 이루어서 전구 원령이니까 원령지지에서 짝을 이루어서 일관과 이렇게 찾아보려는 거예요. 일관과 비교해서 격을요. 용신 아니에요. 그래서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으니 부동 같지 않으니 여기서 격국이 분정된다. 국 빼고 격이 분정된다. 격국이든 말든 격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용신이라 놓고 정의는 격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심여첨 선생님의 불친절성이에요. 당신만 아시는 거예요. 나는 용신이든 격이든 같이 잡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자평진전 하면 그건 격국 용신입니다 라고 해요. 격국 용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격을 잡아놓고, 예, 첫 번째 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식신이 이렇게 성으로서 격이 잡아지면 그 격이 잡아줬어요. 제격이다, 관격이다, 인수격이다, 식신격이다. 잡아지면 차는 용신이 아니고요. 차격은, 이 격은요, 어떻게 해요? 선한 격이니. 요걸 요즘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길격이니 라고 하죠. 기름격으로 나눠서요. 예, 길격이니 순용하라. 여기서 이제 용신이 나오는 겁니다. 길격이니 이걸 부드럽게 쓰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써라. 또 살상겁인, 칠살과 상관과 겁재와 양인은 겁재가 아닙니다. 로겁입니다. 로겁. 비견입니다. 이건 비견과 겁재격은, 차격은 용신이 아니에요. 차격은 불선하니 선하지 않으니 라고 해서 이거는 요즘 말로 흉격이니 라는 겁니다. 길격이니 라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해라? 여기서 용자가 나와요. 인제 역용해라. 역용이란 뭐예요? 요즘 얘기로 두드려 써라, 고쳐 써라.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고요. 격은 고쳐 써도 돼요. 예, 흉격이면 이건 대장간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흉격이니까. 당순이 순, 마땅히 순함은, 여기 결격이면요, 순함은 순하게 쓰고요. 당역이 역, 마땅히 거역, 이 흉격이에요. 거역이면 마땅히 거역할 건 거역을 해서 써라. 역용 해라. 배합득이 그래야만이 배합에 맞게끔 얻을 것이니, 그러면 개의 규격이 된다 라는, 모두가 규격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격이요, 뭐가 돼요? 길격이든 흉격이든, 순하게 쓰면 규격이 될 것이고, 이걸 두드려서 고쳐 쓰면 이것도 규격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장황하게. 그런데요, 설하고가 이거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줄을 달아서 하는 것이
똑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설하고 얘기를 끌고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평진전에만 격이 있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저도 지금 이 적천수 지금 2권이잖아요. 지금 4권째 강의를 하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예, 적천수는 512개의 명조가 있는데 432번인가 나가니까 한 100개만 하면 이제 적천수가 끝이 나겠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4권이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럼 적천수에는 격이 없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차례를 찾아보니까 2권에 8격이 나와요. 아, 참,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그냥 8격이라고 나온 걸, 이거를 제가 그냥, 뭐죠? 자평진전 강의할 때가 아니니까 적천수하고 같이 또 나가질 않았으니까 이것도요, 제가 왜 이 격을 왜 이렇게 신경을 썼냐면 이 적천수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성정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성정장에서 뭐가 끌고 왔어요? 양인노곡격을 끌고 왔어요. 양인격과 상관격. 양인상관격은 8격에다 넣지 않고 성정장에다 넣었어요. 적천수에서. 얼마나 양인격이나 상관격이 성질이 더러웠으면 성정장에다 넣고 8격장에는 이렇게 적천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8격 13장이에요. 왜 13장이냐면 1권과 2권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적천수에서는 통신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과 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3권과 4권은 뭐예요? 육친론이에요. 육친론. 벌써 이게 몸에 부딪히는 겁니다. 육친편. 그만큼 1권과 2권은 통신론, 3권과 4권은 육친론. 그래서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론 4권에 성정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양인과 상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양인과 상관을 강의를 하면서 아니 적천수에는 그러면 격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미 2권에 8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8격을 똑같은 8격이라도 적천수의 자평진전의 8격과 적천수의 8격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천년의 차이. 그렇죠. 천년의 차이를 두고서 적천수에선 이걸 정제편제라고 하죠. 이 정편을요 나눠버렸어요. 이걸 제격이라고 하는데 자평진전에서. 그리고 정인편의를 나눴어요. 이건 인수격으로 해서 자평진전에서 인수격으로 뭉뚱그렸죠. 그리고 정관, 평관, 식신상관은 같아요. 그런데 이 평관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자평진전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칠살이라고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임철조 선생이 평관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평관도요 일주가 강하면, 내가 튼튼하면 평관도 쓴다. 내가 쓸 수 있다. 그게 용신격으로 제자약살격이라고 있어요. 일주가 강해서 살이 약할 땐 재성으로 이 평관을 도와주라 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평관도 내가 필요하면 쓸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심여점 선생은 살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칠살을. 그건 이제 그때 당시에 천년 차이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500년대에는요 양반쌍놈이 확실했어요. 사농공상이 확실했다는 뜻이에요. 직업이요. 그러니까 이 칠살은요 나쁜 거다, 일주를 공격하는 거다 라고만 해서 나쁘다 라고 한 거고요. 이 상관은 무엇을 극하기 때문에 나쁘냐? 이 정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심여천 선생이요. 그런데 천년이 지난 다음엔
이것도 상관도 괜찮고 평관 칠살도 괜찮다라고 임철조 선생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세대는요 이렇게 고소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을 고루하다고 해요.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답답해도 이 고소에 근거해서 사람 지금 현재 오시는 상담자들을 내담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요 편안하고 좋대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요 로컵에 이게 로컵격이 치운론으로 왔죠. 사실은 치운론이 아니라 로컵의 정의를 했을 겁니다. 로컵이라는 것은 똑같죠. 양인과는 같지만 그래도 이 로컵이라는 것은 녹이란 이게 벼슬 녹자거든요. 그리고 록봉 이러면 벼슬을 해서 봉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겁탈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비견. 오늘 뉴스에 그런 소리가 나왔죠. 비견. 미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도요 미국한테 종속 안 돼요.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는 그만큼 어깨가 나란해진다는 거예요. 이 비견은 좋은 뜻입니다. 경쟁을 하되 무슨 경쟁을 한다? 정의로운 경쟁. 겁제는 그렇지 않아요. 겁제는 나의 마누라도 뺏어가고요. 아버지는 빼고 나의 돈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겁제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요. 비견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go together인가요? 나 이거 이제 영어도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노kop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일단 노kop이 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건 노kop객이다 라고 정해놔야 돼요. 그럼 분위배지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위배지어냐? 나눠서 짝을 맞춰라 라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양반격이니까요. 제가 양반격을 했어요. 관을 쓰라는 거예요. 노kop에서 첫 번째 관을 쓰라. 다음에 재성도 써요. 노kop은 격은 정해놨지만 용신이 안 됩니다. 양인과 노kop은요. 격만 정해놓고 딴 데 가서 용신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적천수의 억부론과 같은 뜻이 됩니다. 아마 이런 데서 적천수가 빠져나왔는지도 모르죠. 이론이요. 그러든 저러든 관으로서 용신이 정해지면 인성으로서 보호하고 재성을 반긴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으로서 보호한다? 요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인성은 뭐예요? 관이 인성을 생하죠. 관생이는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생하는 게 보호를 한대요. 재성을 반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재성을 넣습니다. 용신이 이겁니다. 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앞에서 여기 지금 5권이니까요 4권에서 길격을 취급하거든요. 4권에서 관성을 다루듯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용신은 일단 정해놨으니까요. 그러면 관격이다라고 하면 용신이 뭘까요? 관이에요. 그거는 관성이 정관이에요. 그런데 로kop격에서도 용신이 관이다라고 하면 이 관을 딱 정해놓고서 양옆을 쳐다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야 될 친구들이에요. 재성과 인성이요. 재성은 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냐? 관성을 생해주니까요. 그러나 이 로kop격에서는 별로 재성을 반기지를 않죠. 인성도 반기질 않아요. 그 이유 어프로로 잠깐 얘기할게요. 죄송하지만 일주가 강하니까요. 그러나 재성은 좋습니다. 사실은 일주가 강하니까 재생관 하면 이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재물이 관성을 떠받들어 주니까 이 사주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러나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생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생하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 맞죠? 왜 그러냐면 여자를 상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가요 시집을 가면 누구하고 갑니까? 육친론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육친론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남편은 성으로서 뭡니까? 관입니다. 이 관이요 좋으면 괜찮은데 나쁘게 행동을 하면 뭘로 변할까요? 칠살로 변하죠. 네. 여자 얘기입니다. 육친론으로 얘기할게요. 칠살로 변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생하는 게 뭡니까? 인성이 아니고요 식상입니다. 식상이에요. 여자로 얘기합니다. 여자 남편은 관이고요. 여자로서 자식은 식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가 식상 낳는 건 식상이죠. 여자의 남편은 관이나 칠살이에요. 이 칠살은 이 여자를 극하는 거죠. 요 여자 동격. 그러면 이 칠살에 이 여자를 극할 때 요 식상이 요 칠살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이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노인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는요 자식을 낳으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특히 남자 자식은요. 이게 바로 그만큼 왜?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식을 뭘로 봅니까? 성을 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임철조 선생이나 진수함 선생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식이 관성이 되냐. 자식을 식상으로 봐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남자는 자식을 낳으면 죄를 짓는다고 해요. 업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배설은 하지만 이 관으로부터 자식이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폭한 남편이 있다, 매질하는 남편이 있다 라고 하면 자식이 성장하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려줍니다. 엄마를 보호하죠. 그래서 그만큼 육친론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철조 선생과 진수함 선생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시죠. 그거는 뭐예요? 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부모를 두드려 패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관이 아버지한테 관이 자식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친론으로 얘기하면 남자한테 자식은 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거 파자는 두려울 파자예요. 관성이 합을 하는 걸 두려워하겠죠. 왜? 멀쩡하게 관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한다. 이게 두려울 파자, 두려울 외자예요. 칠살이 상승, 같이 투출하는 것. 이거 참 심해천 선생은요, 이 관과 살이 혼합되는 걸 아주 천간으로요, 혼합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임철조 선생은요, 괜찮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은 불능위해라고 하는 것은 왜 상식이 불능위해냐 하면 인성이 보호하기 때문에 인성이 딱 지키고 앉았잖아요. 내가 생하니까요. 비겁 역시 어떻게 된다? 미적위해, 위흉. 그렇게 흉하지 않다. 비겁도 모두 관성이 하는 작용과 인성이 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상이 해롭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 해롭지 않다는 건 인성 때문에 그렇고요. 비겁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서 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주가 강화되려는 전제하에서 용신을 관으로 쓸 때는 최고 좋은 것은 재성으로서 재생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설하고가 얘기한 건데요. 이 김승상 사주는 뭐 놔두고요. 다시 이제 나머지 설명 빼고요. 이게 이제 1- 저거 지난번에 1번 했죠. 1-1번.
저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 아직 관이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1-1번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재생희인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재성이 생하고 인성을 반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럴 때, 그런 경우, 마땅히 관성지식근, 관성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말로 그렇지, 이렇게 비겁이, 로코교육의 비겁이 강하면요, 관성 어디다 뿌리 둘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1번, 첫 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사주예요. 예, 그런 사주가 1번, 제가 사례명도 있는데, 이 지부명은 관성의 뿌리가 없는데도 지부까지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두려워한다. 상식이 들어와서 상모, 서로 요거 업신여기를 못 잡니다. 예, 모멸한다고 할 때 적었어요. 서로가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상식이 들어와서. 봉재, 재성을 만나면 이거 더욱 해서 이거 볼견자 아닙니다. 드러날 현자입니다. 현기공, 예, 그 공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재성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잡살. 이건 심해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이 섞이면 기능부에 어찌능이 해롭지 않겠는가. 아하. 이거 어찌 소리가 들어가면서 하면요, 서리법으로서 듣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책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막 듣기 위해서예요. 어찌 뭐예요, 해롭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예 해롭습니다 라고 하겠죠. 자, 이 사주, 다음 사주, 이 설하고가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설하고 얘기는 빼고요. 일단 요 사주를 이지부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지부명은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격오를 말씀드려야죠. 5월에 태어난 정화일주입니다. 5월에 태어났어요. 음일간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녹곡격이라고 합니다. 녹곡격이에요. 양간이면 병화 같으면 뭘까요? 이게 바로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일간이기 때문에 5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녹곡격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럼 양반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녹곡격은요. 그러니까 양간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든 저러든 이렇게 한 패를 먹었습니다. 모두 화죠. 보세요, 정병정. 그런데다가 여기 인성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목이요. 그런데 이 임수를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시간에 있는. 이런 때는 무엇이 기대되냐, 이렇게 딱 용신을 천간에 잡아놓고요, 지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과연 이 관이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뿌리 전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유금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수의 뿌리는 아니죠. 방신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뿐이지 뿌리는 식근은 아니죠. 그런데 설하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화가 있어서 유금을 끌고 와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천간으로 임계경신으로는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지를 자축으로는요, 임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축태운의 축유근극을 하고요. 이거 지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지자는 다스릴 지자입니다. 어느 부에 지부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지부가 됐을까요? 이거 임명직입니다. 천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 지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집안이 좋아서요. 이게 500년 전에는요, 1500년 전에는요, 이게 500년 얘기로 얘기하면 1000년이라 칩시다. 지금으로부터. 이거 뭐죠? 음서제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음서제에 의해서. 양반은 양반이고, 양반 출신은 영원한 양반 출신이고요. 그 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외되지 않는 한, 반역이 돼서 멸하지 않는 한
국가에 공만 세우면 무조건 자식들은 다 한가닥 합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가 아니죠. 음서제라고 있었어요. 양반은 양반 집엔 양반, 상민 집엔 상민이 태어나는 시기니까 지부 정도 한 겁니다. 예, 다음 사주가 이제 왕소사라고 해서 그 양반이 이제 사주가 좋습니다. 소사란 왕세자를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래서 서로가 엉뚱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걸 그냥 들어봅시다. 본편은 이지부명인데 보세요. 사화가 사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오화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지금 말로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인재, 재성을 끌어들여서 재성을 끌어들여서 근지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임수 관성을 하고 있다. 임수를 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갱희, 시봉인 이거 참 이렇게 해서 인수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관성에 인성이 끌고 오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격국론에서는요 천간을 보지요. 예, 지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이 재인이 서로 따르지만 재성과 인성이 따르지만 이면은 관인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성이고 인성이니까. 그러면서 대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신축 경자 재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아름답다. 이 다음 얘기입니다. 기해는 오히려 방해가 안 된다라는 걸 기토는요. 저 기토 타김을 합니다. 약간은 좀 임수한테 부담이 되고요. 해수는 인해 한몫을 하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술대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불능행에서 소위 두려워한다. 상식은 이게 상식이거든요. 화생토하니까요. 서로 상모, 서로 눈을 기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평주자인 설화구가 애써서 이지분명을 설명하시지만 딱 들여다봐서 이건 음서제에 의해서 용신은 관이에요. 정관 음서제에 의해서 지부까지 된 명조다. 요즘 이런 사주 갖고 오면요 말년이 그냥 좋다고만 해서 립서비스하고 말아야 돼요. 뭐 제가 똑같은 얘기니까요. 우선 이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신을요. 용신 확인을 해야죠. 안경을 쓰니까 좋네요. 이거 안경도 준비해야 되고 참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암 수술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네요. 이지부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반갑으로 다 바꿔놓으니까 해운에 들어왔네요. 이 무술대운 안 좋습니다. 인묘대운 안 좋죠. 이거 보세요. 요운이 최고 좋습니다. 신축 경자운이 제일 좋습니다. 20년 참 좋은 운이죠. 저 정도면 뭐. 그러나 지부라는 관직을 맡았다라는 것, 정관격 때문에 맡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맡았다? 집안이 좋아서 맡은 겁니다. 자, 이 사주요. 또 격국론이니까요. 월지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자월에 태어난 개수일주입니다. 음걸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음걸럭. 설하고 얘기를 그대로 듣겠습니다. 차 본편은 왕소사조로서 위, 재성과 관성과 인성 3기가 나란히 있다라고 해요. 참 좋은 사주겠죠.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나란히 있다. 왜 이걸 다 쓰냐면 월지를 타고난 개수 때문에 쓰는 겁니다. 나머지 글자 다 씁니다. 경금은 안 쓰고요. 인성은 안 쓰는 거예요. 인성은 저걸 언제 씁니까? 목이 들어올 때, 용신을 깨고 들어올 때
이 사주가 경금이 막아줄 겁니다. 그러나 업으로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죠. 예. 결국은 왕소사명도 그러네요. 물론 희신입니다. 업으로는 정화가요. 무토가 용신이고요. 예. 일단 수가 강하니까 토부터 써야 됩니다. 그리고 토화 용조죠. 근데 저 화를 끄고 들어오는 임계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목화로 대운이 흐르니까 괜찮겠죠. 반가운 것은 관인이 통근어 사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참 설하고 지금 자꾸만 립 서비스를 하는데 멀리도 쳐다봅니다. 관과 인성이 이 사화에 통고를 했다 하고요. 다시 재성 등록어 오해서 재성이요 오화한테 녹을 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든 저러든 정사가 눈에 보여야죠. 묘목 보여야 되고요. 지지가 지장이 간투해서 천복지제다라고 해서 이 천복지제라는 뜻은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임철조 선생 말을 끌고 왔습니다. 하늘이 덮어주고요, 땅이 받쳐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애 키울 때 천복지제라고 합니다. 덮어주고 밑에 따뜻하고. 만약 로가 겨우 천간으로 투출했다면, 투출하고 부장치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았다면, 뿌리가 없었다면 역시 부족귀, 귀함은 부족하다. 반가운 것은 연간에 연에 인수가 있고 시간에 재성이 있어서 양불상해. 이거 아주 그대로 이 심해참 선생이 얘기하는 인수와 인성과 재성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불상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금과 정화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금은 필요 없습니다. 무게상합이라고 해서 이건 참 좋습니다. 좋은 소리입니다. 일지가 정관을 쳐다보는 건 좋습니다. 관성지정이 오로지 전향일주, 하루 일주만 쳐다보죠. 이런 때 일주가 강해야 됩니다. 일주 강합니다. 음걸록이라요. 마땅히 귀함이 있고 위 소사가 되었다. 소사는 곧 왕세자의 스승입니다. 운이 재관하면서 인수도 아름답다는데 인수는 오지도 않아요. 인수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주. 어디에 옵니까 인수가요? 올 수도 없죠. 왜냐면 자월이니까 이 추월로 인수, 겨울인데 여기가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임계수. 그러나 임계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인수는 경신이네요. 경신대운요. 저건 괜찮습니다. 그 이유 이 정화가 지켜줍니다. 오히려 더불어서 재생희인이 상동하다라고 하면서 심해참 선생의 뜻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 설하고한테는 존댓말을 안 쓰겠습니다. 저하고 기껏 해봐야 한 60년 차이 나니까 한 세대, 두 세대. 그렇습니다. 왕소사 명을 보겠습니다. 제 말은 생략하고요. 제 설명은 뭐 여기 프로그램에 있으니까요. 안경 써야 되겠네요. 안경이 아직 익숙지 않습니다. 전 여태 안경 여태 안 썼는데 암 수술하고 안경을 쓰게 됐어요. 뽑아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임진대운이 제일 안 좋죠. 이거 안 좋습니다. 이 운 좋은 운입니다. 신이 운 안 좋고요. 이건 말년이니까 빼고 이 운이 제일 좋습니다. 이 간목 좋습니다. 이 경금이요 일 못합니다. 절대. 경금 일 못해요. 경금 위주로 본다면 극설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하고요, 자수가 설하고 오화가 극을 해서 절대 저 경금 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 되었네요. 아이고 이거 또 줄어들었네. 이거 마우스 잘못 얘기. 아이고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자, 다음번 2번으로 넘어가겠죠. 이건 예고를 하는 건데 재성을 씁니다. 이제
예. 만약 이렇게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면 오프론에서는 로커격에서는 군급쟁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주 풀이할 때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완성을 용신을 썼습니다. 로커격에서. 두 번째 재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